그 활동을 좀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처음 만나는 아이와 그리고 또 이제 활동이 익숙한 아이가 있을 수 있고요. 유아 단계와 또 초저와 초중이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네. 좀 구분하여서 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실제로 7교가 몇 살부터 다뤄야 되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실제 7교 같은 조각은 뭐 제 생각에는 한 3세, 4세부터 해도 문제는 없어요. 그럼요. 네. 네. 아주 낮은 단계부터 해도 되고. 구강기를 지나면 돼요. 네, 애들이 이거 입에 네, 넣지만 않으면 돼요. 넣으니까. 넣지만 하면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이들이 그냥 이런 조각들, 이런 모양들이 익숙해지게 막 만지게 놀면 하면 되는데, 우리가 7교를 할 때 제가 이제 이 단계별로 알려드린 이유가 7교 하면 사람들이 다 7교로 모양 맞추기만 생각을 하세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서 나이에 맞지 않게 어떤 애들한테는 그게 너무 쉬울 수 있고, 네. 어떤 애들은 너무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냥 그것만 안겨주고 아이가 별로 흥미 없으니까 7교를 포기해버린 사례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면 아깝잖아요. 네. 7교가 굉장히 교육적으로 훌륭한데, 그래서 아이의 수준이나 어떤 그 발달 단계에 맞게 저는 7교도 다양하게 이렇게 단계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요즘에 제가 또 고민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네. 일단 유아부터 시작을 해보면은 아까 이제 선생님께서 제시해주신 그런 이제 변 이어 붙이기 이런 놀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여기 7교에 있는 모양들, 그 다음에 변의 길이, 그 다음에 이걸 돌리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하고 이런 게임들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이 게임을 통해서 충분히 이제 7교에 익숙해지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아이들이 유아 단계에서는 이 구체적인 사물하고 자기가 상상하는 어떤 그림 사이에 그 간격이 굉장히 넓어요. 네. 어른들은 딱 그냥 예를 들면 새 하면 새 바로 떠오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이들은 두루뭉실하게 만들고도 새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걸 그 아이가 구체적이게 무조건 만들어줄 필요는 없어요. 네. 아이가 상상하는 걸 긍정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상의 결과물을 다른 사람은 이렇게 상상할 수도 있고 또 엄마는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이 어떤 자기들이 만든 창작물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이걸 봤을 때 이걸로 아무런 제약 없이 한번 뭔가를 만들어 보라고 하고 싶어요. 네, 필요해요. 좋아요. 제가 한번 아주 해볼게요. 좋은 활동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아이가 돼가지고 제가 아이는 아니지만 네. 아이처럼 돌아가서 네. 자 이렇게 이제 만들었다고 쳐볼게요. 이렇게 저는 지금 아무 생각도 없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이쁘게 나오는 거는 저의 능력이죠. 네. 어쨌든. 새 같네요. 새인가요? 네, 제가 이렇게. 이렇게 만들고는 날개요. 보통은 애들은 뭐라 그래요? 이렇게 만들고 엄마한테 엄마 이거 뭔 줄 알아? 이렇게 물어봐요. 네. 왜냐면 자기는 뭐라고 생각하고 만들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은 알 수 없는 모양을 근데 만들어요. 엄마는 알 수 있어요. 아이의 관심사를 알기 때문에. 그쵸. 예, 좀 맞출 수 그러면은 있어요. 예를 들면 엄마가 새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이는 엄마 어떻게 알았어? 나 새 만들었어. 네. 이쁘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아니면 있고. 엄마가 틀려도 재밌어요. 엄마가 틀리다 엄마 아니 나 이거 새 아니고 예를 들면은 이거 비행기인데 비행기에서 날개가 밑에 있는 거야. 네, 네, 네. 요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과정 자체가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7교를 이렇게 모양 맞추기로 배우면은 7교는 특정한 모양을 만드는 교구야. 이런 식으로 고정관념이 생겨버려요. 그럼 그 모양을 만들지 못하면 실패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경험은 나중에 하면 됩니다. 나중에. 네. 나중에 7교를 퍼즐을 대할 때 하면 되고 네. 처음에는 어떤 인상을 줘야 되냐면요. 7교로 무궁무진한 세상 모든 걸 다 만들 수 있어. 라고 하는 느낌을 줘야 됩니다. 네. 내가 뭘 만들어도 이거는 내가 생각한 모양이 되고 네. 내가 상상한 모양이 되고 또 나는 이렇게 만들었지만 엄마나 다른 친구들이 이렇게 만들 수 있어. 이런 다양한 생각들을 가능하게 하는 활동을 선행을 해야지 처음부터 너무 구체적인 뭔가를 만들게 하지는 마세요.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아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교구가 우리가 수학적으로 꼭 답이 있는 뭔가가 아니라 내가 만드는 모든 것이 곧 도형이고 모양이다. 네. 그리고 그런 게 그렇게 어렵고 불쾌한 기억이 아니었어. 라는 걸 심어주는 게 굉장히 맞아요. 중요합니다. 네. 플라토도 마찬가지였던 게 플라토도 결국 뭐예요? 도형을 쉽게 다가가기가 목적이었거든요. 네. 그런 두려움을 잊게 하는 게 교구든 교재든 도형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럼 뭘 하면 되느냐. 자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름도 붙이고 아니면 엄마한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엄마 이번엔 내가 새라고 아예 생각하고 만들어 볼게. 네.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있죠. 그럼 점점 그렇죠. 구체와 상상 사이의 거리가 좁혀지기도 하고 네. 넓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되다가 맞아요. 그 다음엔 이제 본격적인 그 퍼즐 활동을 하게 되죠. 이제 뭔가를 좀 보고 따라 만드는 방식인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유아 단계에서 하는 그 이 7교 퍼즐 활동을 네. 이렇게 4단계로 준비를 해봤어요. 네. 여기 이렇게 해도 보일라나? 아니면 지금 조금 한 번 더 네, 가까이 네, 보실 네.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예. 유아기 하면 딱 좋은 활동을 한눈에 지금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이렇게 이 네 개를 한꺼번에 하실 필요는 없고 다 다른 모양으로 하시면 돼요. 네. 자, 이걸 이제 이게 딱 보기에 무슨 모양 같나요?
일단 집이죠. 그렇죠. 제가 요즘 아까 교과서에도 나왔습니다. 요즘 또 제가 집에 좀 관심이 많아요. 아, 그러시군요. 요즘에 이제 청약도 많이 청약에 넣거든요. 실패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집을 많이 집어넣고요. 네. 내 채를 보유하고 싶은. 자,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 네 개의 집이 확연하게 또 구별이 될 거예요. 네. 자, 이 단계는 이렇게 1, 2, 3, 4 순으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제가 색깔을 맞추진 않았는데, 색깔과 크기를 맞추진 않았는데, 여기 있는 이 조각, 저는 이제 C2N 키즈에 있는 요걸 이제 제가, 아, 네. 요건 좀 두께가 있는 거죠? 예, 예. 요걸 이제 사이즈를 제가 이걸로 맞춘 거라서, 아, 네. 그 보시면은, 이거는 그냥 완전히 이 놓을 자리랑 색깔을 다 지정해줘요. 네. 그래서, 이거 그냥 요거 이거구나. 그 다음에 요거 이거네. 그 다음에 요거 이거네. 근데 여기서도 벌써 막히죠. 네. 이걸 어떻게 놔야 이렇게 되지? 뭐 이러면서 이렇게 고민을 좀 해요. 네. 저는 실패했죠. 자, 이렇게 놔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거 놓고. 네. 자, 이런 활동을 하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즉, 같은 우리가 사이즈. 같은 구분되어 사이즈에 있고. 심지어는 같은 색깔도 똑같이 주는 거죠. 아. 이게 이제 이 치료 색깔을 쓰면은 색깔에 맞게 놓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걸 놓는데도 아까 뭐 고민한 거 보셨죠? 이걸 어떤 방향으로 놔야 되지? 네. 이런 고민이 있는 게 1단계입니다. 1단계. 네. 자, 2단계는 뭐냐면은 이제 색깔을 빼고 테두리만 넣었어요. 이 두 개가 난이도가 차이가 안 나지 않나 하는데 실제 이렇게 색깔이 있는 칠교를 줬을 때는 여기서 이걸 줄 때도 굉장히 어려워요. 즉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이 삼각형 모양도 이미 구분이 안 되기 시작하죠. 네. 이게 작은 건지 중간 건지 큰 건지. 그래서 2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갈 때도 상당히 아이들은 어려워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잘 제가 놓으잖아요. 지금 한번 보고 만들어 봤는데 네, 네. 이렇게 올려서 만드는 것보다 또 이렇게 따로 만드는 걸 아이들 조금 더 어려워하거든요. 확실히 어려워하죠. 그래서 이런 활동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이 4단계죠. 4단계. 네. 이 4단계가 결국에는 칠교 퍼즐, 일반적인 칠교 퍼즐이잖아요. 이전에 이제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조금씩 단계를 올려서 여러 가지 퍼즐을 접하게 하는 게 전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여기서도 일로 바로 가지 마시고 네. 여기서 일로 바로 가려면 갑자기 허거덩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뭐야? 갑자기 아무것도 없어. 네. 그림자인가? 네.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몇 가지 단서가 주어진 그림들, 퍼즐들을 만들어 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 보면은 얘는 미리 이제 자리가 잡혀 있네 이렇게 인지하게 만드는 거죠. 얘를 갖다가 네. 이해가 되시죠? 그래가지고 얘를 만들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단계를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유아가 이 칠교를 받아들이는 어떤 속도에 맞게 천천히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은 저는 일부러 유아 단계에서 주는 이렇게 활동지는 뭐 최소한이긴 한데 가능하면 집에서 가지고 있는 칠교 교구와 동일한 사이즈로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가 뭐 단적인 예로 초등학교 이 카드인 요걸 보고 이것보다 이게 축소된 그림이잖아요. 그렇죠. 요걸 보고 그림을 만드는 거랑 네. 여기에다 직접 놔보면서 그림을 만드는 건 그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네. 여기는 이게 놔보면서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초등에서는 이건 놔보면서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이게 확대된 모양을 상상하면서 만드는 거예요. 네. 이건 저는 초등 저학년에서 해야 되는 단계라고 생각하고 유아 단계에서는 최초에는 일단은 네. 아까 상상력의 단계에서 구체의 단계로 넘어왔을 네. 때 이 교구 크기와 실제 활동지의 크기가 동일한 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즉 실사이즈의 활동지가 한 번쯤 꼭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여러 단계로. 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유아의 칠교 활동의 핵심적인 근데 부분이에요. 초저라도 저는 칠교를 처음 한다면 필요한 과정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걸 빨리 한번 넘어가더라도. 이걸 한번 거치고 나서 그 다음에 넘어가야 되는 거죠. 네, 뭐든지. 네, 네. 네. 칠교를 처음부터 뭐 어렵고 불쾌한 기구로 만들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댓글에 오늘 칠교 문제 다 폭발했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뭐 살펴보지 않고 그냥 갖다 대면서 맞춘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이렇게 가장 마지막 단계를 줘버렸대요. 아이에게. 근데 이 단계야. 아이가 잘하면은 상관없어요. 아이가 잘하고 흥미 있어 하면 이것도 네. 충분히 좋고, 또 어떤 좀 특히 경쟁심이 강하고 이렇게 성취도에 욕심 있는 남자 아이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너무 쉬운 걸 좀 싫어하는 애들도 있어요. 엄마 이게 뭐야? 이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진 않겠지만 아이가